신형 화성 15형 로켓 강국이 됐다 주장한 북한입니다. 오늘 새벽 발사된 이 한 방울 위에 북한이 그동안 긴 도발 침묵을 이어갔었나 봅니다. 이번 도발은 그동안 수차례 도발과 비교해도 짚어볼 게 참 많아서요. 먼저 12시 30분이었습니다. 조금 전 조선중앙TV로 북한이 중대 보도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직접 듣고 오시죠. 조선노동당의 정치적 결단과 전략적 결심에 따라 새로 개발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5형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로켓으로서 지난 7월에 시험 발사한 화성 14형보다 전술 기술적 재원과 기술적 특성이 훨씬 우월한 무기 체계이며 우리가 목표한 로켓 무기 체계 개발의 완결 단계에 도달한 가장 위력한 대륙간 탄도 로켓이다. 김정은 동지는 성공적 발사를 지켜보시면서 오늘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여 로켓 강국 위협이 실현되었다고 긍지 높이 선포하시었다. 역시 이춘희 아나운서의 우렁찬 목소리로 북한이 75일간의 침묵을 깬 신형 ICBM에 대해 성공 발사, 시험 발사 성공을 저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하나씩 짚어볼 텐데 화성 15형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화성 12호, 화성 14호 이렇게 이제 명칭을 붙였고 지금까지 발사된 것은 우리가 이제 IRBM, 즉 중거리 탄도탄 미사일 정도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예. 이번에야말로 사실은 이제 ICBM, 완벽한 ICBM 형태인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 같습니다. 아마 북한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화성 14호보다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개량이 된 화성 15호를 발사했다라고 발표한 것은 그만큼 이제 이 화성 15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국 전역권, 즉 전 세계를 향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미사일 위협을 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개발했다. 예.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기존에 우리가 봤던 그냥 IRBM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ICBM에 가진 확고한 기술적인 우위에 들어섰다. 아마 그런 것을 좀 선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12시 30분에 조선중앙TV로 공개된 화면이 하나 또 있습니다. 같이 여러분들 보실까요? 오늘 김정은이 친필 사인하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친필 사인한 문서에는 어떤 글이 있는지도 이제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저렇게 공개됐는데 저 소위 주체필체라고 하는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시험 발사 용인한다. 11월 29일 새벽에 단행. 당과 조국을 위해 용감히 쏘라. 이렇게 김정은이 직접 저렇게 친필 서명을 했습니다. 네, 김 대표님 제가 보도를 지켜봤더니 김정은의 친필 명령으로 발사됐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사진까지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어떤 의도가 있다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이번 그 성공적 그 미사일 발사의 모든 준비와 또 그 완성적 발사 과정을 김정은이 직접 지도하고 이 결과를 이끌어냈다. 그 공은 다 전적으로 김정은 공이다. 그걸 이제 아주 가시하기 위한 그런 아마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홍 박사님. 예. 안경을 쓸 때 이제 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김정은이 안경을 착용하고 저렇게 주체필체를 활용해서 쓰는데 저 정도면 본인의 이번 시험 발사가 만족스럽다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한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좀 비겁한 게 성공하고 나서 김정은이 승인한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미리 승인하고 쏴야 좀 그게 실패할 경우에는 좀 창피해서 나오고 그러는데 북한의 특성이 이제 성공시켜 놓은 다음에 이제 뭐 자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는 수정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김정은이가 나이가 젊다 보니까 좀 그 지적으로 보이고 지도자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지적인 모습을 좀 과시하려고 저런 행태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가장 좀 제가 볼 때 특이한 게 로켓 강국이 실현됐다. 핵무력 완성의 국가적 대업을 달성했다. 그럼 완성됐다는 건지. 근데 오늘 거를 완성이라고 보기에는 고각 발사란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미국 본토에 날아가서 폭파시킬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실거리를 날려보내야 되는데 실제로 날아가는 건 1000km도 못 날아갔거든요. 그걸 가지고 완성했다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전문가 과학기술자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재진입 기술을 완전히 테스트하려면 고각 발사 가지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실지 발사를 통해서 그것이 진짜 타지 않고 잘 들어오는지 상마 기술이라든지 재진입 그 탄두의 정밀 유도 체계 요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아직 못 미친 것 같은데 지금 금년이 다 끝나가니까 일단 저래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제 우려되는 거는 안보리 이제 또 소집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대륙간 탄도타니까 또다시 이제 안보리 제재 또 나오면 그걸 빌미로 진짜 이제는 실사거리로 한번 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거까지 성공하면 내년 1월 1일 날 신년사를 통해서 핵 강국끼리 뭐 군축회담하자, 남북대화도 하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추정을 하는데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게 되길 바라는데 그렇다고 안보리 제재 안 할 수도 없고 예. 딜레마 상황입니다. 김정은의 주체 필체 삐딱하게 쓴 친필 사인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저희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른쪽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결정적 한 방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포인트 3개를 짚어볼 텐데 먼저 시간과 장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벽 3시입니다. 예, 이현종님 사실 네. 그동안은 보통 오전 6시에서 7시에 도발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엔 참 이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그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게 아마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제 새벽이지만 미국 시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점심시간 조금 지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이게 미국 시간의 저녁 시간대에 주로 이제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반응이라든지 뭐 이런 게 조금 뭐 늦게 나오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미국의 이 업무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미국도 곧바로 모든 반응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도 실제로 뭐 아베 총리와 통화도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 통화도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 정부가 가장 어떤 면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에 발사를 했단 말이죠. 예, 워싱턴 시간으로 그렇죠. 1시 17분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워싱턴 시간으로 이제 점심 먹고 온 바로 그 상황에서 발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아마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아마 이번에 이제 화성 15를 발사한 것은 그동안 지난번 발사한 것보다 상당히 이제 시간적으로 뒤에 발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미국에 대해서 보내는 신호가 명백하다. 딱 이제 우리가 이 시간대에 보내는 것은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정도만큼 ICBM을 개발했고 또 ICBM을 성공했기 때문에 자, 이제 미국 당신들이 이제 협상에 나올 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제가 볼 때도 시간 선택에 있어서도 실제로 북미 협상을 좀 겨냥한 그런 도발적인 시간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새벽 3시였군요. 저 준비한 거 다시 봐야 될 이유가 지도를 보면 평성, 뭐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은 북한의 지명일 텐데 이 평안남도 평성, 평양 바로 위라는데 저 김은광 대표님. 네. 이 평상에 군사기지, 미사일 발사기지가 따로 있습니까? 제 알기로는 특별히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이 평성은요, 평안남도의 소재지이고 또 평양과 lin접되어 있는 가장 큰 위성 도시거든요. 평양이 완전 출입이 완전 봉쇄되어 있는 조건에서 평양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품들 그리고 밖에서부터 들어가는 것들 다 이 경유주인 그 평성을 통해서 다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거든요. 평양 그 수도의 위성 도시쯤 정도 됩니다. 완전히 최대 위성 도시죠. 예. 특히 평성에는 조선 국가과학원이 거기에 소지하고 있어가지고 과학기술의 뭐 전초기지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그리고 평성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평양 상표 공장이라고 제목을 단 북한 돈을 찍는 최대 공장이 있습니다. 예. 봉황맥주로도 유명하고요. 사실 군사시설하고는 뭐 별로 연결이 안 돼 있는 평성에서 이 발사를 했다는 것이 대단히 이례적인데요. 그 이례적이라고 하는 것에는 뭐 평성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장소들이 뭐 동창리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저번에 이제 7월 28일 날 쐈던 방해현이라든지 이런 몇 개 잘 알려진 지역이 있단 말이죠. 네. 아마 그쪽으로 미국이나 우리의 정보 자산들이 아마 눈을 밝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느닷없이 이번에 평성으로 쏘므로 해서 앞으로 우리 뭐 자기들의 어떤 로켓 발사는 예견된 장소가 아니라 임의 장소에서 임의 시간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분명히 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홍 박사님 이 장소를 놓고도 말씀처럼 우리는 이렇게 기습 능력이 있다 과시하기 위한 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출을 최대한 꺼리기 위해서 좀 숨기는 측면도 있다 뭐 이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고정 발사대에서 하면은 아주 탐지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외의 장소라고 얘기할 정도로 군사 시설이 아닌 또 특히 평양이라고 하는 대도시 인근의 지역에서 우리가 예상을 못하는 곳에서 쏘고 뭐 자강도에서도 쏘고 뭐 어느 곳에서도 쏩니다. 그리고
시간도 7월 28일, 29일인가요? 28일 날. 그날은 밤 11시에 쐈고 지금은 새벽 3시. 누가 새벽 3시에 미사일 전쟁도 아닌데 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한밤중에 어둠에서도 우리는 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진짜로 북한이 실력을 완전히 갖추려면 비가 올 때도 쏠 수 있고 눈이 올 때도 쏠 수 있고 다 보여주려고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날씨 여부와 상관없이. 날씨와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대로 마음대로 쏠 수 있다. 어느 곳에서 쏠 수 있다. 어느 시간에서도 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뭐 선제 공격 뭐 한다고 하는 것은 꿈이다. 꿈 깨라.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는 서로 간에 억지가 된 상태이지 우리를 미국이 선제 공격하면 미국도 크게 다칠 것이다. 이것을 어떤 위협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그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저거는 이제 화성 14형이고요. 방금 오전에 이춘희 아나운서의 중대 보도 이후에 저희가 영상이 좀 공개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북한은 신형이라고 주장하는 화성 15형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하진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영상이 공개되면 조선중앙TV를 한번 같이 보시죠. 오른쪽에 준비한 거 두 번째 포인트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벽 3시 평성에서는 좀 전문가들과 얘기가 이해가 됐어요. 이 워싱턴도 사정권이다. 이현정 의원. 네. 워싱턴이 사정권, 뭐 10,000km면 사실 북한 여기서 전 세계 다 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이번에 쏜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각 발사를 해서 한 4,400km 정도 했거든요. 그러면 전문가들은 여기 한 곱하기 2에서 3 정도를 하면 실제 거리가 좀 나온다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보자면 한 14,000km 정도 이제 날아간다고 보면 실제로 미국 워싱턴, 즉 미국 동부까지도 다 사정권에 든다고 봐야겠죠. 자, 그렇게 실제로 이제 물론 이제 뭐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냐 뭐 여러 가지 등등에 있지만 일단은 로켓이 어느 정도 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화성 15호는 사실상 미국 전역을 커버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준 것 같고 또 일부에서는 지금 이게 사실은 그동안 뭐 재진입 기술 확보했냐 아니냐 이거 중요하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재진입 기술은 별로 중요치 않다. 왜냐하면 실제 이 앞에 탄두를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핵탄두를 어느 정도 무게로 하느냐에 따라서 좀 거리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요즘에 이제 이야기하는 게 EMP탄이라고 해서 전자기 펄스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폭파할 경우에 이제 전자기 전체가 이제 마비되는 게 있는데 문제는 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직접 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 단계에서 쏴버리면 그쪽 지역이 다 이제 EMP탄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그 재진입 기술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 걸로 비춰봐서 오늘 이제 화성 15호가 했다는 것은 로켓 기술로서는 사실 북한이 이제는 상당히 이제 ICBM의 완벽한 기술로 단 게 아닌가. 아마 그렇게 해서 지금 미국도 좀 더 지금과는 좀 더 다른 입장에서 아마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홍 박사님 실제로 미국이 이제 사정권 안에 들어온 셈인데 이뿐만 아니라 비행 시간도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게 53분간 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의 뭐 1시간 정도를 간 건데 일전에는 그 48분 그 정도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길어졌고 이 높이 쏘니까 아무래도 그 마찰도 더 심하고 그 더 시간이 더 길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높이라고 하는 게 4,500km라고 하는 게 일반 그 국제 우주 정거장 고도가 400km라 그러는데 거기에 11배. 우주 정거장이 11배. 그리고 대기권을 보통 1,000km를 대기권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4.5배. 야. 이렇게 되니까 예. 그거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멀리 던지기 할 때도 약 30도에서 45도 이렇게 각도로 한다면은 그 각도로 만약 한다 그러면은 워싱턴 DC가 북한에서 11,000km라고 합니다. 그렇죠. 11,000km인데 지금 보통 3을 곱하면 최고 고도에 3을 곱하면 이게 이제 사거리가 나온다는데 그러면 13,000km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 워싱턴까지도 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단지 과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요번에는 탄두를 넣지 않았다. 근데 탄두가 지금 북한이 아주 탄두를 개발하면 200km까지 이제 줄일 수 있는데 200km라 그러면 10,000km가 간 넘는다고 하고요. 그런데 지금 통상 북한의 능력으로 보면 500km에서 600km 또는 1톤이라 그러면 10,000km가 안 된다. 9,000km. 그러나 9,000km라 그래도 캘리포니아는 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나 이제 거기까지는 쏠 수 있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 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이게 사실 오늘 제가 그래서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게 완성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렇다면 김정은이가 연초에 완성의 마지막 단계에 지금 진입하고 있다 이랬는데 내년 1월 1일 날에는 완성했다 이렇게 발표할 줄 알았는데
지금 완성이란 표현이 막 나오는 걸로 봐서 그걸 좀 고무적으로 보면 이제 그러면 안 쏠 건가? 완성했으면 안 쏠 건가? 그런데 요번에 쏜 게 고각 발사니까 실거리 사격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하면 또 다시 이제 실거리로 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여차하면 우리 정상 각도로 미국을 겨냥하겠다 이런 뭐 의미로도 해석되는데 이번 도발에 트럼프 대통령도 놀라긴 마찬가지입니다. 긴급 성명 내놨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As you probably have heard, and some of you have reported, a missile was launched a little while ago from North Korea. I will only tell you that we will take care of it. We have General Mattis in the room with us, and we've had a long discussion on it. It is a situation that we will handle. 자, 마지막에 우리가 처리할 상황이다라는 말이 좀 의미심장한데 그 부분은 조금 뒤에 짚어보기로 하고 저희가 준비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의 머릿속을 좀 집중하고 있어서 한밤중 기습발사 그리고 워싱턴 백악관 트럼프가 있는 곳도 사정권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김영근 대표님. 네. 100발을 채우고 북한이 실제 도발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왜냐하면 김정은 지금 정권 들어서 무려 80발이 넘는 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단 말이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뭐 86발의 미사일을 샀다 뭐 이렇게들 이제 알려졌죠. 올해만 들어도 11발인데 예. 저는 이번 뭐 화성 15형 미사일 발사로 해서 향후에 북한은 이걸로서 뭐 기본적으로 우리 탄도미사일은 더 뭐 기술 개발이 필요 없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만큼 잘 쏘는 나라 있으면 나와봐라. 뭐 이런 정도로 자존심을 가지고 완결판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향후에 미사일 발사 같은 것은 특별한 그런 강력한 어떤 보여주기가 필요 없는 한 미사일 발사는 아무래도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100발을 맞이 채우느냐 이 문제는 이제 뭐 다른 또 문제하고 좀 관련되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심각히 좀 봐야 될 거는 왜 북한이 올해 들어서면서도 이렇게 11발 그렇죠. 정말 다양한 걸 쐈겠느냐. 저는 이 문제를 좀 뒤로 돌려서 가지고 2013년에 김정은이 이제 그 인민군 그리고 당 군정 최고 간부들을 1월 2일 모여놓고 뭐라고 그랬냐면 향후 5년 동안에 최고 사령관이 5대 슈퍼 타격 수단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완성이 있었고요. 핵무기와 기타 뭐 핵변함도 있었고요. 그리고 SLBM도 쭉 있었습니다. 이거를 올해 말에 2017년 말에 전부를 갖다가 통합 위력 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친필을 이미 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다 끝났죠. 끝나서 이제는 정말 그 장거리 탄도 미사일 그 미사일을 제대로 된 걸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모든 이제 뭐 미국이나 남한에 대해서 선제적 뭐 공격 내에서 초토화시킬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거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하나 남은 것은 완성된 SLBM 아마 올해 중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SLBM은 이동식 잠수함에서 쏘는 잠수함, 예, 실형 잠수함을 끌어내고 거기에 SLBM까지 보여주면 다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사님 말씀처럼 올 들어서만 벌써 16번째 도발을 한 건데 그런데 이번 미사일 도발은 유독 좀 그 잠복기가 길었어요. 한 70일 정도 침묵을 지켰는데 네. 기술 개발을 위해서 좀 시간에 공을 많이 들였다.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글쎄, 그것도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9월 초에 북한에 그 당 창건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북한의 대외교육의 90%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석유를 뭐 80% 이상 공급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지도자가 이제 교체될 수 있는 그러니까 2기 출범을 했죠. 시진핑 주석이. 그때를 일단은 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하고 물밑 대화는 조금씩 됐는데 그러는 와중에 기술 개발이 안 돼서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서도 항모 3개 전단을 한반도 인근에 보냈기 때문에 자칫 도발에다가는 정말 미국이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트럼프가 동북아를 순방하면서 3개 함모 전단이 거의 이 대통령을 호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미국하고 일본, 미국하고 한국 간의 연합훈련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또 도발을 자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일을 넘겨서 조셉년 뭐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60일 넘었으니까 이게 대화의 신호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이제 슬슬 흘려가면서 북한을 끌어내고 미국에서도 대화 분위기를 좀 조성하려고 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만족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동북아 순방하면서 특히 시진핑 주석한테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까 아니면 중국한테 마지막 기회를 줄까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가지고 시진핑 주석이 숭타오 특사를 보냈는데 그걸 만나주지도 않고 돌려보내니까 그럼 테러 지원국 지정하고 재무부 제재하고 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한 번이라도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조건 없이 한번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또 북한이 또 트집을 잡아가지고 또 피했다. 그러면 미국의 북한에 대한 명분이 훨씬 더 살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미국이 대화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한 게 아닌가. 전 이런 게 좀 조금은 아쉽고요. 그렇다고 또 우리 정부도 미국한테 대화 제재도 하고 훈련도 열심히 하되 대화도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하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조금 아쉬움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예. 이제 또 어떻게 돌려야 될지 지금의 이제 전략이 향후에 이제 좀 궁금한 상황이죠. 일단 뭐 예. 김정은 입장에서는 시점을 본 거군요. 좀 미국의 태도도 지켜보면서 본인들 기술도 좀 갈고 닦고요. 이현정 의원. 네. 오늘 이 가장 위력적인 탄도미사일을 쐈다고 하는 오늘이 11월 29일 이 칼기 폭파 30주기가 딱 되는 날 이거 날과 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30년 전에 사실은 이제 이날 보면 이라크 바그다드에 출발해서 서울로 오던 칼 858기가 공중에서 폭파해서 탑승객 115명이 전원 사망한 아주 참사가 벌어진 날이죠. 사실 그날 이제 김현희가 이 폭발을 이제 해서 나중에 결국 이제 우리 국내로 이제 잡혀 들어왔는데 사실 이제 아마 이날을 이제 선택한 것은 뭐 우연일 수도 있고 또 의도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아마 이제 어떤 이 참사, 즉 우리가 어떤 위협 이런 것을 좀 극대화하기 위한 그 날 선택했다면 아마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0년 전에 이날의 기억 자체가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 화성 15호를 발사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 대한 위협 이런 것들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실 오늘을 좀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거 이 김현희 씨가 채널A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듣고 오실까요? 김정은 체제는 참 불안하고 이민들은 더 굶주림에 허덕이고 그리고 그 장석대 고모부를 죽이고 막 또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몇십 명씩 총살하는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공포 정치하고 요즘에 건강설도 나오고 그런 거 보면 지금 북한 내부도 참 많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민들이 많이 동요도 일어나고 지금 그 경제는 어렵고 그래서 저런 독재 국가가 참 오래는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30년 전 칼기 참사 관련해서 북한에서는 이 날짜와 그리고 저 실상과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잖아요. 북한 주민들은요. 예, 북한 주민들은 전혀 우리가 칼기 피폭을 통해서 엄청난 그 추락을 통해서 엄청난 우리 남한 국민들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그때 대북 라디오를 들었죠. 그래서 하찌야 마유미. 대북 라디오요? 예, 제가 대북 라디오를 들었는데요. 예. 하찌야 마유미라고 하는 일본 여성의 가명을 가지고 북한 공작원이 비행기를 폭발시켰고, 근데 그 김현희 씨 본인은 평양 소년 궁전에 찾아갔을 때 김일성에게 꽃다발도 드렸고, 또 그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야 이게 사실일까라고 하는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그 나이 또래의 김일성 종합대학 저 선배들한테 여쭤봤더니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온 대용호 공사도 같은 학급에 있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김현희 씨가 어젠가요? 이제 그 이야기했지만은 갈기 폭파에 대해서 아직도 자신들이 잘못을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는 북한. 예. 그런데 바로 이제 그 테러 지원국에서 해체해주고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적인 도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걸 생각하면 칼기 이 사건 때문에 희생당한 우리 그 국민들의 아픔이 다시 돋아나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역시 마음 쓰립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예. 30년이 지난 오늘 홍 박사님 이렇게 북한이 또 위력적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오른쪽에 준비한 걸 마지막 정리를 해볼게요. 홍 박사님. 잠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어도 미국이 선제 타격이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사실이 엎질러진 물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진짜 미국이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준비를 진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이번에 트럼프의 동북아 순방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거는 트럼프도 군사 공격은 한때는 뭐 할 것처럼 막 그랬지만 지금은 상당히 좀 후퇴한 듯한 느낌이고요. 사실 트럼프가 국제정치 전문가도 아닌데 예. 또 한반도에 직접 와보고 DMZ 가다 말았지만 한반도에 와서 직접 보고 이렇게 실감나게 얘기를 들어보고 한 결과 또 합참의장이나 뭐 국방부 장관한테 계속 보고를 받아보니까 여기 뭐 주한미군이 28,000명에다가 미국인도 거의 20만 가까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한국 국민 5천만에다가 일본 국민 1억이 넘는데 이 다 사정권에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선제 공격을 해서 북한의 그야말로 절대 무기라고 하는 핵무기를 완전히 한 번에 딱 섬멸할 수 있으면 한번 시도해 볼 수도 있지만 이를테면 1994년에 기습 공격했다 영변에 그때라면 정말 뭐 큰 보복 없이 진짜로 그때는 결단을 내리면 한번 해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어느 곳에인지 모르기 때문에 한 20개 정도 되는데 어느 곳에인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도 위험한 것을 트럼프도 알고 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선제 공격은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옵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오늘 사실 NSC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 선제 공격이라는 말을 언급을 한 게 저는 의미 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오늘 문 대통령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의 도발도 멈춰야 되지만 미국의 선제 공격도 자제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언급을 하셨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상황에 했을까라는 걸 보면 아마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왔을 때 트럼프가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공격에 대한 문제들을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즉 북한의 어떤 레드라인에 대해서 북한이 만약 이 선을 넘는다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군사적인 옵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선을 이야기를 했고 자 지금 이제 문제는 이번에 화성 15를 발사한 것 자체가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레드라인을 넘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상황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문 대통령이 오늘 두 가지 이야기, 즉 북한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선제 공격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한 것 자체는 이 상황 자체가 예전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고 또 미국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도 있다는 가능성 아마 그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오늘 처음으로 이 선제 공격이라는 언급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또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의 선제 공격 발언 그리고 북한이 신형 화성 15형이라고 주장하는 오늘 미사일 도발 얘기까지 첫 번째 주제로 짚어봤습니다. 신형 화성 15형 로켓 강국이 됐다 주장한 북한입니다. 오늘 새벽 발사된 이 한 방울에 북한이 그동안 긴 도발 침묵을 이어갔었나 봅니다. 이번 도발은 그동안 수차례 도발과 비교해도 짚어볼 게 참 많아서요. 먼저 12시 30분이었습니다. 조금 전 조선중앙TV로 북한이 중대 보도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직접 듣고 오시죠. 조선노동당의 정치적 결단과 전략적 결심에 따라 새로 개발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5형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로켓으로서 지난 7월에 시험 발사한 화성 14형보다 전술 기술적 재원과 기술적 특성이 훨씬 우월한 무기 체계이며 우리가 목표한 로켓 무기 체계 개발의 완결 단계에 도달한 가장 위력한 대륙간 탄도 로켓이다. 김정은 동지는 성공적 발사를 지켜보시면서 오늘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여 로켓 강국 위협이 실현되었다고 긍지 높이 선포하시었다. 역시 이춘희 아나운서의 우렁찬 목소리로 북한이 75일간의 침묵을 깬 신형 ICBM에 대해 성공 발사, 시험 발사 성공을 저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하나씩 짚어볼 텐데 화성 15형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화성 12호, 화성 14호 이렇게 이제 명칭을 붙였고 지금까지 발사된 것은 우리가 이제 IRBM, 즉 중거리 탄도탄 미사일 정도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예. 이번에야말로 사실은 이제 ICBM, 완벽한 ICBM 형태인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 같습니다. 아마 북한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화성 14호보다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개량이 된 화성 15호를 발사했다라고 발표한 것은 그만큼 이제 이 화성 15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국 전역권, 즉 전 세계를 향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미사일 위협을 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개발했다. 예.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기존에 우리가 봤던 그냥 IRBM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ICBM에 가진 확고한 그 기술적인 우위에 들어섰다. 아마 그런 것을 좀 선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12시 30분에 조선중앙TV로 공개된 화면이 하나 또 있습니다. 같이 여러분들
보실까요? 오늘 김정은이 친필 사인하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친필 사인한 문서에는 어떤 글이 있는지도 이제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저렇게 공개됐는데, 저 소위 주체필체라고 하는,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시험 발사 용인한다. 11월 29일 새벽에 단행. 당과 조국을 위해 용감히 쏘라. 이렇게 김정은이 직접 저렇게 친필 서명을 했습니다. 네, 김 대표님 제가 보도를 지켜봤더니 김정은의 친필 명령으로 발사됐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사진까지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어떤 의도가 있다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이번 그 성공적 그 미사일 발사의 모든 준비와 또 그 완성적 발사 과정을 김정은이 직접 지도하고 이 결과를 이끌어냈다. 그 공은 다 전적으로 김정은 공이다. 그걸 이제 아주 가시하기 위한 그런 아마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홍 박사님. 예. 안경을 쓸 때 이제 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김정은이 안경을 착용하고 저렇게 주체필체를 활용해서 쓰는데, 저 정도면 본인의 이번 시험 발사가 만족스럽다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한 겁니까? 그렇죠. 사실은 좀 비겁한 게 성공하고 나서 김정은이 승인한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미리 승인하고 쏴야 좀 그게 실패할 경우에는 좀 창피해서 나오고 그러는데, 북한의 특성이 이제 성공시켜 놓은 다음에 이제 뭐 자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는 수정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김정은이가 저 나이가 젊다 보니까 좀 그 지적으로 보이고 지도자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지적인 모습을 좀 과시하려고 저런 행태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가장 좀 제가 볼 때 특이한 게 로켓 강국이 실현됐다. 핵무력 완성의 국가적 대업을 달성했다. 그럼 완성됐다는 건지. 근데 오늘 거를 완성이라고 보기에는 고각 발사란 말이에요. 이게 평성으로 쏘므로 해서 앞으로 우리 뭐 자기들의 어떤 로켓 발사는 예견된 장소가 아니라 임의 장소에서 임의 시간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분명히 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홍 박사님 이 장소를 놓고도 말씀처럼 우리는 이렇게 기습 능력이 있다 과시하기 위한 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출을 최대한 꺼리기 위해서 좀 숨기는 측면도 있다 뭐 이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고정 발사대에서 하면은 아주 탐지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외의 장소라고 얘기할 정도로 군사 시설이 아닌 또 특히 평양이라고 하는 대도시 인근의 지역에서 우리가 예상을 못하는 곳에서 쏘고, 뭐 자강도에서도 쏘고, 뭐 어느 곳에서도 쏩니다. 그리고 시간도 7월 28일, 29일인가요? 28일 날. 그날은 밤 11시에 쐈고, 지금은 새벽 3시. 누가 새벽 3시에 미사일 전쟁도 아닌데 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한밤중에 어둠에서도 우리는 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짜로 북한이 실력을 완전히 갖추려면 비가 올 때도 쏠 수 있고 눈이 올 때도 쏠 수 있고 다 보여주려고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날씨 여부와 상관없이. 날씨와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대로 마음대로 쏠 수 있다. 어느 곳에서 쏠 수 있다. 어느 시간에서도 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뭐 선제 공격 뭐 한다고 하는 것은 꿈이다. 꿈 깨라.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는 서로 간에 억지가 된 상태이지 우리를 미국이 선제 공격하면 미국도 크게 다칠 것이다. 이것을 어떤 위협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저거는 이제 화성 14형이고요. 방금 오전에 이춘희 아나운서의 중대 보도 이후에 저희가 영상이 좀 공개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북한은 신형이라고 주장하는 화성 15형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하진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영상이 공개되면 조선중앙TV를 한번 같이 보시죠. 오른쪽에 준비한 거 두 번째 포인트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벽 3시 평성에서는 좀 전문가들과 얘기가 이해가 됐어요. 이 워싱턴도 사정권이다. 이현정 의원. 네. 워싱턴이 사정권, 뭐 10,000km면 사실 북한 여기서 전 세계 다 쏠 수 실제로 미국 본토에 날아가서 폭파시킬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실거리를 날려보내야 되는데 실제로 날아가는 건 1,000km도 못 날아갔거든요. 그걸 가지고 완성했다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전문가 과학기술자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재진입 기술을 완전히 테스트하려면 고각 발사 가지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실지 발사를 통해서 그것이 진짜 타지 않고 잘 들어오는지 상마 기술이라든지 재진입 그 탄도의 정밀 유도 체계 요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아직 못 미친 것 같은데 지금 금년이 다 끝나가니까 일단 저래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제 우려되는 거는
안벌이 이제 또 소집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대륙간 탄도타니까 또다시 이제 안벌이 제재 또 나오면 그걸 빌미로 진짜 이제는 실사거리로 한번 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거까지 성공하면 내년 1월 1일 날 신년사를 통해서 핵 강국끼리 뭐 군축회담하자, 남북대화도 하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추정을 하는데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게 되길 바라는데 그렇다고 안보리 제재 안 할 수도 없고 딜레마 상황입니다. 김정은의 주체 필체 삐딱하게 쓴 친필 사인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저희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른쪽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결정적 한 방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포인트 3개를 짚어볼 텐데 먼저 시간과 장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벽 3시입니다. 예, 이현종님 사실 네. 그동안은 보통 오전 6시에서 7시에 도발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엔 참 이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그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게 아마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제 새벽이지만 미국 시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점심시간 조금 지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이게 미국 시간의 저녁 시간대에 주로 이제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반응이라든지 뭐 이런 게 조금 뭐 늦게 나오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미국의 이 업무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미국도 곧바로 모든 반응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도 실제로 뭐 아베 총리와 통화도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 통화도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 정부가 가장 어떤 면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에 발사했단 말이죠. 예, 워싱턴 시간으로 그렇죠. 1시 17분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워싱턴 시간으로 이제 점심 먹고 온 바로 그 상황에서 발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아마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아마 이번에 이제 화성 15를 발사한 것은 그동안 지난번 발사한 것보다 상당히 이제 시간적으로 뒤에 발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미국에 대해서 보내는 신호가 명백하다. 딱 이제 우리가 이 시간대에 보내는 것은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정도만큼 ICBM을 개발했고 또 ICBM을 성공했기 때문에 자, 이제 미국 당신들이 이제 협상에 나올 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제가 볼 때도 시간 선택에 있어서도 실제로 북미 협상을 좀 겨냥한 그런 도발적인 시간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새벽 3시였군요. 저 준비한 거 다시 봐야 될 이유가 지도를 보면 평성, 뭐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은 북한의 지명일 텐데 이 평안남도 평성, 평양 바로 위라는데 저 김은광 대표님. 네. 이 평상에 군사기지, 미사일 발사기지가 따로 있습니까? 제 알기로는 특별히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이 평성은요, 평안남도의 소재지이고 또 평양과 lin접되어 있는 가장 큰 위성 도시거든요. 평양이 완전 출입이 완전 봉쇄되어 있는 조건에서 평양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품들 그리고 밖에서부터 들어가는 것들 다 이 경유주인 그 평성을 통해서 다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거든요. 평양 그 수도의 위성 도시쯤 정도 됩니다. 완전히 최대 위성 도시죠. 예. 특히 평성에는 조선 국가과학원이 거기에 소지하고 있어가지고 과학기술의 뭐 전초기지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그리고 평성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평양 상표 공장이라고 제목을 단 북한 돈을 찍는 최대 공장이 있습니다. 예. 봉황맥주로도 유명하고요. 사실 군사시설하고는 뭐 별로 연결이 안 돼 있는 평성에서 이 발사를 했다는 것이 대단히 이례적인데요. 그 이례적이라고 하는 것에는 뭐 평성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장소들이 뭐 동창리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저번에 이제 7월 28일 날 쐈던 방해현이라든지 이런 몇 개 잘 알려진 지역이 있단 말이죠. 예. 아마 그쪽으로 미국이나 우리의 정보 자산들이 아마 눈을 밝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느닷없이 이번에